비 오는 밤 작은 국수집 안에서 두 여자가 마주섰습니다. 내 목걸이랑 똑같은 목걸이네. 한 명은 29년을 기다린 어머니, 한 명은 29년을 그리워한 딸이었죠. 어머니는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붙잡으며 떨렸고, 딸은 똑같은 목걸이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저 별이 맞나요? 그 순간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29년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래, 내가 별이다. 아버지의 거짓말로 헤어져야 했던 모녀가 하나의 작은 목걸이로 다시 만나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 서로를 버렸다고 믿었던 두 사람이 사실은 서로를 지키려 했다는 놀라운 진실. 눈물과 원망, 그리움과 용서가 뒤섞인 채 마침내 서로의 이름을 부르게 된 모녀의 감동적인 재회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은 정말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출장차 지방에 내려왔는데 회의가 예정보다 늦게 끝나는 바람에 저녁 시간이 훌쩍 넘어버렸죠. 비는 더 세게 내리고 우산도 차에 두고 내렸으니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허겁지겁 뛰다가 작은 골목길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어요. 낡은 간판에 은채네 국수집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싸며 올라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28, 9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어색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비를 피하러 잠깐. 비 정말 많이 오네요. 얼른 앉으세요. 수건 가져다 드릴게요. 그 아이는 깨끗한 수건을 가져다 주며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몇 장 걸려 있었고 주방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뭘 드릴까요? 멸치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며 기다렸어요. 한 남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 눈에 띄었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 남자의 눈빛이 어딘가 익숙한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세요? 제가 물어보니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이 가게를 물려받았거든요. 아버지가 정말 요리를 잘하셨어요.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죠. 곧 따끈한 국수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게 정말 먹음직스러웠어요. 김치도 함께 내어주더라고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는데 정말 깊고 진한 맛이었어요. 멸치 육수가 이렇게 감칠맛 날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훌륭했죠. 몸이 따뜻해지면서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엄마의 레시피라고 하셨거든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엄마의 레시피라고요?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그 아이를 다시 자세히 봤는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셨죠. 담담하게 말하는 그 아이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동시에 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쿵하고 울렸죠. 왜 그럴까요? 처음 보는 아이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였어요. 그 아이가 고개를 숙여 국수 그릇을 정리하는 순간 목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죠. 은목걸이였어요. 작고 소박한 은목걸이.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숨이 막혔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모양, 그 크기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그 목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그 아이가 목걸이를 만지며 환하게 웃었어요. 예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엄마랑 한 약속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그 아이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지만 저는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29년 전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거든요. 똑같은 목걸이, 똑같은 약속, 그리고 잃어버린 내 아이. 죄송해요. 갑자기 저는 허겁지겁 일어나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비가 쏟아지는 밖으로 뛰쳐나갔죠. 손님,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빗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29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상처가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별아, 설마 내가 빗속에서 중얼거리며 울었어요. 제 목에 걸린 목걸이를 꺼내 움켜쥐었죠.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의 목걸이를. 29년 전 잃어버린 내 딸의 증표를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환하게 웃던 모습, 목에 걸린 목걸이, 그리고 엄마의 레시피라고 했던 그 맛까지 모든 것이 우연일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부서오른 눈.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희미한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혹시 그 아이가 내가 그토록 찾던 딸일까요? 다음 날 회사에서는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신제품 런칭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였죠. 평소 같으면 누구보다 집중해서 꼼꼼히 검토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회장님, 매출 전망치를 보시면 마케팅 팀장이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어젯밤 본 그 아이의 모습만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던 얼굴, 목에 걸린 그 목걸이,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의 레시피라고 했다던 그 말까지. 회장님? 아, 네. 계속하세요.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자료를 봐도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죠.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할 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원 중 한 명이 질문했지만 저는 뭘 묻는 건지도 몰랐어요. 당황스러웠죠. 이런 적이 언제 있었나요? 항상 완벽하게 준비해서 회의에 임했는데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회의실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모두들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죠. 윤서연 회장이 회의 중에 집중하지 못한다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했잖아. 평소보다 차갑게 대답했죠. 하지만 비서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몸이 아프시면 병원에. 괜찮다니까요. 일이나 보세요.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야 비서가 물러갔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동요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그날 오후에도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서류를 봐도 자꾸 딴 생각이 났죠. 혹시 그 아이가 정말 제 딸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지만 그 목걸이를 봤을 때의 충격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회장님, 내일 스케줄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창밖을 보니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어젯밤처럼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죠. 회장님? 아, 네. 알겠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스케줄이 뭔지 제대로 듣지도 못했죠. 머릿속은 온통 그 국수집 생각뿐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집으로 향했어요. 운전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죠. 집에 도착해서는 곧장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벽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어요. 29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보인 적 없는 금고였죠. 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서류와 함께 작은 보석함이 들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보석함을 열자 작은 은목걸이가 나왔어요. 29년 전 민수와 함께 맞춘 그 목걸이 말이에요. 한 쌍으로 만들어서 하나는 제가, 하나는 민수가 가졌던 그 목걸이. 목걸이를 손에 들고 자세히 봤어요. 뒷면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있었죠. 별이라는 글자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우리 딸의 태명이었거든요. 별아. 목걸이를 가슴에 안고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29년 동안 억누르고 살았던 그리움이 한순간에 밀려왔죠. 그 작은 목걸이에는 우리 세 가족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민수와 처음 만났던 날부터 생각났어요. 목공소에서 일하던 그 순박한 청년. 거칠었지만 따뜻했던 그의 손.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까지. 나, 널 안았었지. 작게 중얼거리며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따뜻함이 생생히 떠올랐죠. 작고 여린 숨결, 작은 손가락, 그리고 평화롭게 잠든 얼굴까지. 모든 게 꿈 같았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거든요. 창밖에는 비가 더 세게 내렸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그날 밤을 떠올렸죠. 아버지가 민수는 떠나버렸다고 말했던 그날 밤. 딸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했던 그 밤 말이에요. 왜 그랬어, 아버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따질 수도 없었어요. 다만 확실한 건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였죠. 민수가 저를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 딸이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것 말이에요. 그날 밤 국수집에서 본 그 아이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던 모습, 손님을 챙기던 다정한 마음씨, 그리고 무엇보다 목에 걸린 그 목걸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죠. 은채라고 했지. 그 아이의 이름을 중얼거려 봤어요. 은채. 왠지 모르게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름이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불러왔던 이름처럼 말이에요. 시계를 보니 벌써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하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죠. 목걸이를 다시 보석함에 넣고 금고를 닫았지만 마음은 계속 그 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요. 그 아이와 더 이야기해보고 싶었거든요. 혹시라도 제 딸이라면 29년 동안의 그리움을 풀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저는 29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모든 것을 잃었던 그 밤을 말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이뤘어요. 새벽부터 뒤척이다가 결국 일찍 일어났죠. 거울을 보니 눈밑이 다 쾌쾌해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초조했습니다. 회사에 일찍 나갔지만 일에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만 그 아이 생각이 났거든요. 은채. 혼자서 그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다던 그 아이 말이에요.
과연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참을 수 없었어요. 비서에게 오후 일정을 취소하라고 했죠. 회장님, 중요한 미팅이 있으신데 다음 주로 미뤄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차를 몰고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처럼 비는 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 급했어요. 혹시라도 제 딸이라면 29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국수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멀찍이서 지켜봤어요.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제법 들어가더라고요. 그 아이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음식을 내오는 모습이 보였죠. 한 할아버지께서 나오시면서 크게 말씀하시는 게 들렸어요. 은채야, 오늘도 맛있었어. 내 아버지 솜씨 그대로야. 감사해요, 할아버지. 또 오세요.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그 아이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 나이에 혼자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전혀 힘든 기색 없이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대했어요. 몇 시간 더 지켜보니 그 아이의 하루가 어떤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아마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을 거예요. 육수를 끓이고 면을 치대고 김치를 썰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하니까 얼마나 바쁠까요? 손님들이 줄어든 오후 시간에는 다음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가게 안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다니. 해가 지고 나서야 마지막 손님이 나왔어요. 그 아이가 가게 문에 준비 중 팻말을 걸더라고요. 그리고는 가게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묵묵히 설거지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재료들을 정리하는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죠. 한참 뒤에 그 아이가 가게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골목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멀찍이 따라가 봤습니다. 궁금했거든요. 어디서 살고 있는지, 혼자서 어떤 저녁을 보내는지. 그 아이가 들어간 곳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오래된 건물의 2층이더라고요. 창문에 불이 켜지는 걸 보니 정말 소박한 공간 같았어요. 큰 회사 회장인 제 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 거죠. 창문 너머로 그 아이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뭔가를 품에 안고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아마 목걸이를 만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제 제가 봤던 그 은목걸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혹시 저 아이가 정말 제 딸이라면 29년 동안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살았단 말인가요? 엄마를 그리워하며 매일 밤 목걸이를 쥐고 잠들었을까요? 엄마는 왜 날 두고 갔을까? 바람 소리에 섞여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물론 실제로는 들을 수 없었겠지만 왜 그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걸까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차로 돌아와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단지 비슷한 목걸이일 뿐일까요? 하지만 그 아이를 보면서 느꼈던 그 이상한 끌림은 무엇일까요? 집에 돌아와서 다시 금고를 열고 목걸이를 꺼냈어요. 조명 아래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뒷면에 별이라는 글자가 더 선명하게 보였죠. 이 목걸이와 짝을 이루는 다른 하나가 정말 그 아이 목에 걸려 있는 걸까요? 별아,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목걸이를 가슴에 안았어요. 29년 전 갓 태어난 딸에게 걸어주려고 했던 그 목걸이를. 하지만 채 걸어주지도 못하고 빼앗겨버린 그 목걸이 말이에요. 그날 밤도 잠들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그 아이가 혼자서 작은 원룸에 앉아 목걸이를 만지고 있을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목소리, 외로운 뒷모습,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까지.
만약 정말 제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9년 동안 버렸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제가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정말 제 딸인지, 그리고 정말이라면 29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민수는 정말 어떻게 된 건지, 내일은 용기를 내서 직접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이 가슴 아픈 궁금증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거든요. 다음 날은 정말 용기를 내기 힘들었어요. 아침부터 국수집 앞을 몇 번이나 오갔는지 몰라요. 차에서 내려서는 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갔다가 돌아오고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간신히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계속 망설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국수집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와 똑같이 화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채가 주방에서 나오며 저를 반갑게 맞아줬죠. 어제 갑자기 뛰쳐나간 손님인데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제 괜찮으셨어요? 갑자기 나가시길래 걱정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 보는 손님을 걱정해주다니 정말 착한 아이구나 싶었죠. 아, 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괜찮아요. 오늘은 천천히 드세요. 은채가 환하게 웃으며 자리로 안내해줬어요. 어제 앉았던 그 자리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뭘 드릴까요? 어제처럼 멸치국수로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은채가 주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가게 안을 다시 살펴봤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 깨끗하게 정리된 테이블,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구수한 냄새까지. 모든 게 어제와 똑같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맛있게 드세요. 따끈한 국수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게 정말 먹음직스러웠죠. 젓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국물이 입안에 퍼지자마자 제 눈이 커졌죠. 이 맛, 분명히 어디선가 먹어본 맛이었어요. 아주 오래전, 그것도 정말 특별한 순간에 먹었던 그런 맛 말이에요. 이 맛,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은채가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봤죠. 맛이 어떠세요? 어디서 이 맛을 배웠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채가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세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엄마가 해줬던 맛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젓가락을 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해줬던 맛이라고요? 그럼 혹시 엄마가 요리를 잘했나 봐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랬다고 해요. 특히 멸치국수를 정말 맛있게 끓였다고 하셨거든요. 29년 전이 생각났어요. 민수와 함께 살던 그 작은 집에서 제가 끓여줬던 멸치국수 말이에요. 민수가 그 맛을 너무 좋아해서 맨날 해달라고 했었죠. 옛날에 엄마가 해준 국수 맛과 똑같다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은채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민수가 우리 딸한테 제가 끓여준 국수 맛을 가르쳐 준 거였구나. 29년 동안 그 맛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네요. 아버지가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나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알고 싶었거든요. 민수가 딸한테 저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는지 가끔 하셨어요. 엄마는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다고 하셨거든요. 어쩔 수 없이? 네.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셨어요. 그냥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라고만 하셨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민수도 저와 헤어진 게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정말로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거였구나.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은채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엄마도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우리를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셨거든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은채 앞에서 울 수는 없었죠. 손으로 눈가를 살짝 닦으며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은채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를 신경 써주는 그 마음씨가 너무 고마웠죠. 네, 괜찮아요.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라서요. 아버지 이야기 들으면 저도 가끔 울어요. 정말 힘들게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은채의 목소리에도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구나 싶었죠. 그리고 민수도 딸을 정말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언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다른 분들 구하시려고 하시다가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직도 아픈 기억인 것 같았죠. 저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민수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니, 남을 구하려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었다니, 정말 훌륭한 분이었나 보네요. 네, 정말 좋은 아버지셨어요. 은채가 환하게 웃었지만 눈가에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혼자 남겨진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울까요? 갑자기 그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29년 동안 못해준 사랑을 모두 주고 싶었죠. 하지만 아직은 안 되겠더라고요.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함부로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그 아이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잘 먹었어요. 국수를 다 먹고 일어섰어요. 더 있으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또 오세요. 네, 올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왔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발걸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 내가 맞는 걸까요? 그 아이가 정말 제 딸인 걸까요? 차에 올라앉아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방금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엄마가 해준 국수 맛,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다는 말, 그리고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라던 민수의 말까지. 혹시 내가 정말 혼자 중얼거렸지만 확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죠. 그 아이가 제 딸일 가능성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는 또다시 금고를 열었어요. 목걸이를 꺼내서 한참 들여다봤죠. 내일은 좀 더 용기를 내서 직접적으로 물어봐야겠어요. 이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추측만 할 수는 없었거든요. 확실한 답을 찾아야 했죠. 그래서 29년 전 제가 딸을 낳았던 그 병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병원이라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건물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다만 규모가 많이 커져서 예전 모습을 찾기 힘들었죠. 로비에 들어서니 29년 전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안내 데스크가 어디 있나요? 젊은 직원에게 물어보니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안내 데스크로 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29년 전에 여기서 근무하셨던 간호사님들 중에 아직 계신 분이 있을까요? 29년 전이면 잠깐만요. 직원이 뭔가를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술래 간호사님이 계세요. 올해 정년퇴직 예정이신데 지금도 근무 중이시거든요. 박술래. 그 이름이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제가 출산할 때 옆에서 도와주셨던 분 같았죠. 혹시 만나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인사드릴 일이 있어서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 한 분이 나오셨어요. 머리가 하얘진 할머니셨는데 제가 기억하던 그 간호사님 맞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눈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저를 기억하시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간호사님이 잠깐 저를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혹시 윤서연 씨? 네, 맞아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시 보다니. 간호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셨죠.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님이 저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문을 닫고 마주 앉으니 갑자기 긴장됐죠. 29년 만에 듣게 될 진실이 무서웠거든요. 그날 아기 안고 울던 모습 아직도 기억나요. 간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죠. 정말요? 어떻게 있겠어요? 그렇게 예쁜 아기였는데 엄마가 품에서 놓기 싫어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도 기억나거든요.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따뜻함, 그 소중함을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기가 사라졌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어요. 간호사님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건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제발 알려주세요. 저는 29년 동안 제가 아이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더니 간호사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당신 아버님이 오셨어요. 그날 밤에 갑자기 아버지가요? 네. 아기를 데려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간호사님이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기 아버지를 불러서 아이를 지키려면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떠나라고 했다고요? 그럼 민수가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니라는 말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 남자분, 민수 씨였나? 아기 아버지한테 거짓 문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당신이 아기를 포기했다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민수한테 거짓말을 했단 말인가요? 거짓 문서요? 네. 당신이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가짜였지만 그 남자분은 믿으셨죠. 그럼 민수는 울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아기를 데리고 당신이 정말 포기한 줄 알고 계셨으니까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다리가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죠. 29년 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단 말인가요? 저는 민수가 저를 버리고 떠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끝까지 당신을 믿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당신 아버님이 보여준 서류 때문에 간호사님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 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까지 속여서 헤어지게 만들다니.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당시에 무슨 큰 사업을 추진 중이셨다고 하더라고요. 혼의 출산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거라면서 그제야 기억났어요. 29년 전 아버지가 추진했던 재개발 사업, 병원 건립, 재단 설립, 모든 게 사회적 이미지와 연결된 일들이었죠. 사업이 그렇게 중요했나요? 딸의 행복보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미안해요. 그때 막았어야 했는데,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간호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29년 동안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간호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거든요. 민수는 떠난 게 아니었어요. 빼앗긴 거였어.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29년 동안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사실은 둘 다 피해자였던 거잖아요. 아버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서로를 오해하고 살았던 거였어요. 그 아기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간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찾고 있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혹시 찾았을지도 몰라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 예쁜 아기가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병원을 나서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9년 동안의 오해와 그리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은채가 제 딸일 가능성이 정말 높다는 것, 그리고 민수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이제 용기를 내서 은채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더 이상 혼자 견딜 수는 없으니까요. 병원에서 진실을 알고 난 후 저는 곧바로 은채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더 이상 혼자 이 무거운 진실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국수집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잠시 외출 팻말이 걸려 있었죠. 어디 갔을까 생각하다가 어제 봤던 그 원룸을 떠올렸어요. 혹시 집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해서 잠깐 망설였어요. 갑자기 찾아가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이 답답한 마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용기를 내서 계단을 올라갔죠. 2층 문 앞에서 노크를 하려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안에서 뭔가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채 씨? 조심스럽게 불러봤더니 안에서 대답이 들렸어요. 네. 누구세요? 국수집 손님이었던. 아, 잠깐만요. 잠시 후 은채가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놀란 것 같은 표정이었죠. 어떻게 여기까지?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들어오세요. 은채가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정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바닥에 커다란 상자가 열려 있고 그 주변에 여러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정리하고 계셨나요? 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사를 해야 해서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그게 은채가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손에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었는데 그 편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이걸 찾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읽어봤죠. 별아, 우리 딸아. 아빠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다. 엄마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녀도 우리를 지키려 했단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엄마도 아빠도 너를 정말 사랑한다.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다오. 사랑한다, 내 딸아.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민수의 글씨, 민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편지 끝에는 별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 편지, 더 있어요. 은채가 상자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젊은 남녀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사진을 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사진 속 여자는 바로 저였거든요. 29년 전에 제 모습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는 민수였죠. 이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분이
은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도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사진 속 제 모습을 보니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또 이것도 있어요. 은채가 작은 보석함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목걸이 2개가 들어 있었죠. 하나는 은채가 목에 걸고 있던 그것과 똑같은 목걸이였고, 다른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목걸이였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제 가방에서 목걸이를 꺼냈죠. 29년 동안 간직해온 그 목걸이를 말이에요. 이거요.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자 은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똑같은 목걸이,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였거든요. 어떻게 같은 걸 가지고 계세요? 혹시 당신이 별인가요? 드디어 물어봤어요. 29년 동안 묻고 싶었던 그 질문을 말이에요. 은채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민수가 제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기다려달라고,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은채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29년 동안 품고 있던 궁금증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저, 정말 별이 맞아요? 그래요. 당신이 별이에요. 드디어 인정했어요. 제 딸, 제가 29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럼 당신이, 네, 저는 당신 엄마예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은채가 주저앉았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나 봐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죠. 왜 찾지 않으셨어요? 은채가 울면서 물었어요. 그 질문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찾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버린 게 아니었잖아요. 그걸 오늘 알았어요. 병원에서 진실을 들었거든요. 은채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29년 동안의 오해와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찾게 된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목걸이 2개가 바닥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29년 동안 떨어져 있던 한 쌍의 목걸이가 마침내 다시 만난 거죠. 우리 모녀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은채와 헤어진 후 집에 돌아왔지만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이 꿈 같았어요. 정말 제 딸을 찾은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간절히 바라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밤늦도록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제법 세게 내리고 있었죠. 무작정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운전했어요. 어느새 제 차는 그 골목길로 향하고 있었어요. 은채네 국수집 앞이었죠. 차에서 내려가기 앞에 섰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 작은 공간이 제 딸이 29년 동안 살아온 곳이라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비를 맞으며 가게 앞에 서 있는데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은채였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비에 젖은 채로 걸어오고 있었죠. 서로를 본 순간 둘 다 멈춰 섰어요. 마치 운명처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이끌려온 것 같았거든요. 은채도 잠을 이루지 못했나 봐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은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못 주무시는군요. 당신도 그런 것 같네요. 계속 생각나서 오늘 일이.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오후에 나눈 그 대화, 확인한 그 사실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은채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죠.
뭐든지 말해봐요. 정말, 정말 확실한 거예요? 뭐가요? 제가, 제가 정말 별이 맞나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죠. 29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엄마라니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당신이 별이에요.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목걸이, 사진, 편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은채가 그 말을 듣고 무너지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죠. 그럼 왜 찾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29년 동안 딸이 품고 있었을 원망과 그리움이 느껴졌거든요. 왜 이제서야? 은채야.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순간 은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죠.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전 그동안 엄마가 싫어서 버린 줄 알았어요. 원하지 않는 아이라서 버린 줄 알았다고요.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왜요? 왜 찾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은채가 울부짖듯 말했어요. 29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찾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솔직한 마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격이 없다고요?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나쁜 엄마라고 생각했죠. 그런 제가 어떻게 찾아가서 엄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버린 게 아니었잖아요. 그걸 오늘 알았어요. 29년 만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거든요. 29년 동안의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은채도 울고 있었어요. 비 맞은 얼굴에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죠. 아버지는 엄마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민수가 그렇게 말했나요? 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 말에 또 눈물이 나왔어요. 29년 동안 민수가 딸에게 어떤 마음으로 저를 기억해달라고 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은채가 작게 불렀어요. 29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들렸죠. 내 딸. 저도 딸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은채도 천천히 다가왔죠.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안았습니다. 29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빗속에서 울고 있는 모녀의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거든요. 엄마, 정말 엄마인 거죠? 그래, 내가 내 엄마야. 이제, 이제 떠나지 않으실 거죠? 절대 떠나지 않을게. 다시는. 비는 계속 내렸지만 우리 마음은 따뜻했어요. 29년 동안의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온 것 같았죠.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비를 맞으며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이 앞으로 함께할 시간을 약속하려는 듯이 말이에요. 그날 밤 이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은채와 저는 서로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29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통화는 했어요.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은채가 직접 연락했거든요. 엄마, 오늘 시간 있으세요? 물론이지. 왜? 함께 국수 한 그릇 할까요? 제가 직접 끓여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딸이 직접 만든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좋아.
곧 갈게. 회사 일을 일찍 마무리하고 국수집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늘이 맑고 따뜻한 봄날이었죠. 벚꽃이 흩날리기 시작한 계절이었거든요. 국수집 앞에 도착하니 문이 조용히 열려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연 것 같았죠. 안으로 들어가니 은채가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왔어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예전과는 다른 미소였어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따뜻한 그런 미소 말이에요.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특별한 국수를 준비했어요. 앉아서 기다리세요. 가게 안을 둘러보니 테이블이 하나만 세팅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두 사람분으로 말이죠. 은채가 저와 함께 먹을 생각으로 준비한 것 같았어요. 손님은 안 받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문 닫았어요. 은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만을 위해 가게를 닫았다니. 고맙고도 미안했죠. 한참 후에 은채가 국수 두 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게 정말 맛있어 보였죠. 그런데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 같았어요. 어떤 국수인지 궁금해요. 아버지가 특별한 날에만 끓여주셨던 국수예요. 저도 처음 만들어 봐요. 은채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이렇게 마주 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게 처음이었죠. 왠지 모르게 떨렸어요. 그럼 같이 먹어볼까요? 젓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어요. 국물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깊은 감동이 밀려왔죠. 정말 깊고 진한 맛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인 건 이 음식을 직접 딸이 만들어줬다는 사실이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엄마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거든요. 엄마. 그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들으니 행복했어요. 이제 정말 모녀가 된 것 같았거든요. 조용히 국수를 먹으면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죠. 29년 동안 하지 못했던 식사를 함께하고 있다는 게 꿈 같았어요. 엄마, 은채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떻게 되고 싶어? 가족이 되고 싶어요. 진짜 엄마랑 딸로.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그걸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럴 거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은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동안 많이 외로웠지? 네.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정말 혼자였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어. 엄마도 외로우셨죠? 많이 외로웠어. 너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시간이었어요. 29년 동안 각자가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과 그리움을 나누는 시간 말이에요. 국수를 다 먹고 나서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헤어지기가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언제든 볼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죠. 엄마, 내일도 올 거예요? 매일 올 수는 없겠지만. 자주 올게. 좋아요. 은채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 딸이 이렇게 예쁘게 자랐구나 싶어서 뿌듯했어요. 은채야. 네.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29년 만에 엄마를 찾았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진짜 모녀가 된 것 같았거든요. 가게를 나서면서 창밖을 봤어요.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며칠 전까지 내렸던 비는 완전히 그쳤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벚꽃이 예쁘네요. 은채가 말했어요. 그러게. 봄이 왔나 봐. 우리한테도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래. 우리한테도 봄이 왔어. 손을 잡고 걸었어요. 29년 만에 처음으로 딸과 함께 걷는 길이었죠.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29년 동안의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온 거예요. 서로를 잃었다고 생각했던 모녀가 다시 만나게 된 기적 같은 봄말이에요.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이 기대됐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 모든 게 소중하고 감사했죠. 가끔 민수 생각이 났어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두 여자가 다시 만난 걸 보면서 기뻐하고 있을까요? 그럴 거라고 믿고 싶어요. 엄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내 딸. 벚꽃잎이 바람에 춤추듯 흩날렸어요. 우리 모녀의 첫 번째 봄을 축하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29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마침내 만난 엄마와 딸.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금고를 다시 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목걸이를 넣으러 간 게 아니었어요. 꺼내러 간 거였죠. 이제 더 이상 숨겨둘 필요가 없으니까요. 딸과 함께 차고 다닐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을 봤어요. 29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더 이상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거든요. 단지 감사함만 있을 뿐이었어요. 다시 딸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말이에요. 내일부터는 어떤 하루가 될까요? 딸과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할 거예요. 29년을 기다린 만큼 더욱 소중할 테니까요. 창밖에는 여전히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우리 모녀에게 온 늦은 봄을 알리듯 말이에요.